나는 좋은 친구를 몇이나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본 일이 있는가? 듣기 전에 자주 물어보기 바란다. 별로 없다는 대답은 불행한 일이다. 물론 있지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문제는 좋은 친구인 것이다. 좋지 못한 친구는 없는 편이 좋고 보통 친구라면 좋은 친구로 만들어 가야 한다. 누구나 처음부터 좋은 친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불행한 조건 중의 하나는 외로이 고독하게 살고 있다는 일이다. 우리는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쓴 고독한 군중이라는 저서를 잘 알고 있다. 우리들, 특히 도회지의 사람들은 군중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지만 모두가 고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계 문명의 강한 세력이 우리들이 감정이나 정서 생활을 메마르게 한 데서 오는 비극일지도 모른다. 기계 문명은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해치고 기계를 통한 접촉을 만들어 주었고, 조직적인 생각과 생활은 개인들의 개성과 자유를 악화시켜 주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회지에 살게 되면서는 과거와 같은 따뜻한 인간관계, 온정이 어린 생활을 벗어나 합리적이며 규칙적인 생활에 얽매이게 되었다. 그 결과가 인간에게 그리움을 안겨주면서도 인간과의 거리를 굳고 딱딱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현대인들은 고독 속에 살고 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뚜렷한 증상의 하나가 노이로제 같은 정신병의 현상이다. 도회지가 커질수록 세 가지가 늘어난다는 말이 있다. 아파트, 호텔, 노이로제 환자라고 한다. 이 모두는 정신적인 고립과 고독한 생활을 더해주며 우리들의 생활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고독을 해소시켜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론 좋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 식구들과 더불어 있어 즐거운 생활을 해갈 수 있다. 그러나 소년기에 접어들고 청년기를 맞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가정적 분위기를 떠나게 된다. 마치 새가 자라 날개가 커지면 하늘로 날아가듯이 지금 우리는 둥지에 안주할 수 있을 만큼 어린 시절은 아니다. 역시 뚜렷한 개성과 미래를 갖고 가정이라는 둥지를 떠나 사회로 진출할 때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라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할 때 가장 귀한 인간관계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우정으로 엉키는 친구이며 다른 하나는 애정으로 뭉치는 이성과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사춘기를 맞게 되면서부터 이성애의 그리움과 관심은 상당히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까이 있는 친구를 친구답게 사귀려고는 하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행복을 갖다 주고 좋은 친구는 성공을 안겨준다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성은 우정보다도 애정을 존중히 여기나 남자들은 애정보다도 우정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남성들의 일생을 통해 훌륭한 친구를 갖는 것만큼 기쁘고 도움이 되는 일은 없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몇이나 있는가를 물어보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친구가 없다는 책임은 언제나 친구를 못 갖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인간적인 접촉과
인격적인 사귐을 아끼지 않았다면 선한 친구는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좋은 친구를 가지지 못한다. 그는 자기를 위해 친구를 이용하든가 친구로부터 덕을 보려는 습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 또 지나치게 아집이 강하든가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친구는 드물다. 사람이란 모두가 제각기 좋은 점과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좋은 점을 상대방에 나누어주며 또 상대방의 훌륭한 점을 내가 받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우리들의 신체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어 서로 유기적인 활동을 거듭하듯이 우리들의 우정도 서로 배우고 돕는 가운데 둘 다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참으로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친구라야 한다.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뜻한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찾아갈 사람도 없으며 같이 의논할 상대도 없다면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외롭겠는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고난과 역경을 함께 뚫고 나갈 친구가 없다면 우리들의 일생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진다. 어려움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어 가지면 배로 는다는 말은 경험이 가져다 주는 진리이다. 기쁨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야말로 참다운 친구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생을 통해 가장 훌륭한 친구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이상과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이다. 사회 속에 살면서 높은 뜻을 함께 가질 수 있고 이웃과 조국을 위해 원대한 신념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야말로 친구들 자신보다도 그 사회와 국가를 위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로부터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러한 이상과 사명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들은 이상이 높기 때문에 서로 존경할 수 있으며 하는 일들이 귀하기 때문에 서로 아낄 수 있었다. 한 친구를 갖는다는 것이 한 사회를 위한다는 것과 통하며 그 친구를 돕는 것이 친구를 통해 많은 사람을 돕는 것과 일치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겠는가. 내가 친구를 그렇게 대하고 또 친구가 나를 그렇게 대해줄 수 있다면 친구 중의 친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로마 시대의 얘기로 기억된다. 두 소년병이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들은 집에 돌아올 길이 없을 것으로 짐작했다. 그 중에 한 젊은이는 집에 늙은 어머니가 한 분 있을 뿐이었다. 하루는 이 두 소년이 적군의 감시병에게 말했다. 내 친구는 집에 늙은 홀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4일간만 허락해 주시면 가서 어머님을 뵙고 오겠답니다. 꼭 허락해 주시면 합니다. 친구를 위해 간청하는 얘기를 들은 감시병은 너희들은 나를 바보로 아느냐? 여기를 떠나면 돌아올 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만일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내 친구 때문에 대신 사형을 받아도 좋으냐? 라면서 빈정댔다. 친구 소녀는 내 친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제가 기꺼이 사형을 받겠습니다. 라고 확약했다. 감시병은 한 친구를 석방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그 친구는 대신 처형된다고 다짐하면서 석방된 친구는 웬일인지 나흘 뒤의 낮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감시 책임자는 대신 그의 친구를 처형키로 했다. 그러나 처형대에 오른 소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내 친구는 틀림없이 올 텐데 라고 말하며 믿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산 밑에서 한 소년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는 소리였다. 그 소년은 뛰어들면서 일찍 떠났는데 파도가 심해서 2~3시간 늦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라고 말했다. 두 소년은 조금도 어색함이 없이 기쁨을 나누면서 늙은 모친을 한 번 더 보게 되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다. 이 사실이 적군 지휘관에게 알려졌다. 지휘관은 자기 나라의 임금과 함께 그 보고를 들은 뒤 이제 우리는 망했고 저 나라는 승리와 영광을 누릴 것이다. 저렇게 신의와 용기를 지키는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가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탄식했다 한다. 이야기로 들어넘기기에는 너무나 감동적인 기록이다. 나는 소년기에 이 글을 읽고 깊은 감명에 잠긴 바 있다. 이런 친구들을 갖고 일생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이 그보다 더 귀하겠는가. 옛날 예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친다고 말했다. 예수는 3년 3개월이란 짧은 공생활을 보냈으나 언제나 제자들을 친구로 사랑했고 마침내는 그들을 위해 그들을 통해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생명을 바쳤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의 많은 제자들은 스승의 높은 뜻을 받들어 그의 교훈을 전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큰 종교적 결실, 즉 기독교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생각해 보면 친구란 이렇게 귀한 것이며 높고 귀한 우정은 사회와 인류를 구원하려는 뜻과 결실을 가져오게도 된다. 이렇게 본다면 참다운 우정이란 깊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우정을 지닌 두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랑의 결과가 역사와 사회를 통해 큰 빛과 영광을 남기게 된다. 석가님의 교훈과 인격도 고귀한 우정을 타고 전해졌으며 논어를 읽어보면 공자님의 인자에 넘친 우정을 쉬이 느낄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인격과 뜻이 길이 인류에게 빛을 던지고 있음도 스승을 중심 삼는 깊은 우정과 사랑의 결과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정이란 사랑이라고 하는 큰 나무에 달린 가장 값귀한 열매이며 우리는 사랑의 세계를 뜻하게 될 때 보다 높고 귀한 우정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친구를 사랑한다는 뜻이며 참다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깊은 우정과 좋은 친구가 있게 마련이다. 친구를 갖고 싶은 사람은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높고 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우정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들은 친구와 더불어 있어 모든 고독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내 인격의 완성뿐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기도 하다.